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판세를 보면요. 민주당이 대략 한 174석 정도를, 그리고 국민의힘이 109석, 비전제의 예측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12석 정도 등으로 190석 정도가 범야권으로 지금 분석이 되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109석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전국이 어떻게 될지, 대통령은 정말 일부의 예측대로 뭐 식물 대통령처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낼지, 우리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장 기자께서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뭐 국회의원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길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국민의 의원들이 어떤 용산 뜻을 따르기보다 이제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근데 사실 그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다른 선택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용산이죠. 네. 왜냐하면 남은 임기 3년 동안,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 2년 동안은 이 총선을 보고 달려온 겁니다. 총선을 통해서 뭔가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 그때부터 이제 본인들이 원했던 정책들을 추진하려 했던 건데, 사실 그게 이제 힘든 상황이 됐죠. 그렇게 돼서 봤을 때 오히려 달라져야 할 건 용산인 거죠. 용산은 이제부터는 어쨌든 입법을 하지 않고는 본인들이 뭔가 하려고자 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네. 점에서 이제는 뭐 지금까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한 번도 회담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좀 야당과 손을 잡고 뭐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또 얻어낼 건 얻어내면서 이렇게 전국을 좀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렇지 않을 수 없을 상황이다. 그렇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게 한 네. 가지 포인트인 것 같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뭐 저희가 계속 개표 방송 보면서 다 같이 얘기를 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또 천하람 후보도 지금 비례대표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김재섭, 뭐 그다음에 그 김용태 포천 가평의 후보, 좀 젊은 지금 정치인들이 굉장히 네. 보수의 젊은 인사들이 이번에 굉장히 대거 원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보수의 쇄신을 유권자들이 원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기도 한 네.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이제 국민의힘이 어쨌든 이번에도 뭐 109석, 그러니까 110석 안팎을 얻는다고 하면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국정 운영이 될 텐데 네. 과연 어떤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범야권이 결국은 지난번에 버금가는 숫자를 얻었습니다. 네. 결국은 또다시 이제 앞으로 4년간, 그리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결국은 이제 야권 중심의 국정 운영이 이루어질 텐데, 거기서 과연 이제 지금 지난 4년 동안 사실은 거의 대립의 정치, 양극화의 정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갈등의 정치를 펴왔는데 과연 어떤 정치를 펴냐가 다음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또 판단할 중요한 이제 기준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은 과연 어떤 국정을 펼쳐줄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